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후 여러 번 외파를 보내보았으나 저편에서는 선선히 승낙도 없고 그렇다고 딱 거절하는 것도 아니요. 아직 이거 하니까 라는 말로 뒤를 둘 뿐이요. 종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미룩미룩 내려온 것이다. 당당한 금시중의 아들이요. 당나라의 말이나 글을 조금만 알아도 금쪽같이 쓸려 먹는 오늘날 자기는 당나라 유학까지 하였겄다. 한리막사란 기가 막힌 벼슬 가자까지 얻었겄다. 어느 모를 어떻게 뜯어놓고 보더라도 신라 천지를 통틀어 자기만한 신랑감은 없을 것이다. 통혼만 하면 저편에서 감지덕지 곤두박질을 하고 승낙을 할 줄 알았던 것이 이렇게 질질 끌 줄이야 정말 생각 밖이었다. 호사다 말한 예로부터 있는 말이니 무슨 병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두 차례나 만났을 그때에 아주 당자끼리 악휘를 지어버렸던들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거추장스럽게 매판이 통혼이니 할 것도 없이 일은 쉽사리 귀정이 났을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번 불국사 거둥에 주만이가 끼일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 천추의 유안이었다. 만일 주만이가 거기 끼인 줄만 알았다면 세상 없어도 쫓아가 보고야 말았을 것이다. 아무리 자빈을 금하고 남자를 금하시는 거둥이라 할지라도 멀리 따라가는 것이야 누가 금할 것이냐. 근 얼분 불국사에 어디 몸을 숨기면 못 숨길 것이냐. 어느 아무 그림자 밑이나 불정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가 주만이가 탑을 돌 때에 같이 탑을 돌아도 좋을 것이요. 달도 밝으니 그 아름다운 얼굴을 실컷 마음껏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갖은 수작을 주고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아우게 말 맞다나 저도 탑돌기를 할 적에는 마음이 달떴을는지도 모르리라. 월색이 의이한데 제자가이니 서로 만날 일창일수는 얼마나 운치 있는 놀이였을까? 아우게 말대로 오늘 밤에라도 그를 찾아볼까? 금성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렇게 쉬운 생각을 왜 여태까지 못하였던고? 지난 일을 탓하고 뉘우칠 것은 조금도 없다. 오늘 밤에라도 그를 찾기만 하면 고만이 아니냐. 오늘 밤 달은 파일날 달보담 더 크고 더 밝을 것이 아니냐. 교교한 월색을 따라 시흥에 겨운 절대의 문장이 절세의 가인을 찾는 것은 옛날에도 흔히 있던 풍류성사가 아니냐. 나는 사마상녀의 예본을 받아 상사곡을 읊으리라. 저 비록 탕문군이 아닐망정 그만큼 아름답고 풍정 있는 그이거니 오현금 두어 곡조여 찌약길이요. 금성의 방안을 거니는 발은 점점 활기를 띄어온다. 그의 팔은 이따금 춤이라도 출듯이 벌어진다. 자지러지는 제 생각에 미치광이 모양으로 홀로 싱글벙글한다. 주만이 있는 별당문을 두들기기만 하면 주만은 어느 틈에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맨발로 뛰어나올 것 같다. 자기에게 몸을 던지고 그리움에 줄였던 눈물을 흘릴 것 같다. 홍등을 돋우고 또 돋우고 남남 사이에 밤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그의 공상은 차차 현실성을 띄어오고 나중엔 짜릿짜릿한 육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문득 당시 한 구가 구르듯 흘러나왔다. 새정이 들자마자 어느새 밤이 밝네. 옷소매 부여잡고 언제 또 오시려. 이 한 구를 읊고 또 읊다가 나중에는 미친 듯이 껄껄 웃었다. 앉으락 누우락 일어서서 거닐어 보다가 발락 나동그라져 보다가 바작바작 애를 졸이며 간신히 큰 아질 보내고 말았다. 그의 바라고 기다리던 밤이 되었다. 밤이 되어도 얼마를 더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영창을 열어젖히고 고두죄야 하고 크게 불렀다.
고두쇠란 그의 마부의 이름이었다. 불러갭시오. 고두쇠는 곧 눈앞에 대령하였다. 금성은 아까와는 단판으로 아주 점잔을 빼고 거의 눈을 흡뜨다시피 하고 너 말 안장 좀 지어라 호령하였다. 밤중에 어디를 행차하시렵시오. 마부는 그 유자덩이 같은 코에 거기 알맞게 큼직한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묻는다. 삐죽하게 멋없이 큰 키에 퉁겨나올 듯한 핏발선 눈이 매우 사나우면서도 더부룩한 구레나룻 밑으로 해벌어진 입이 그리 흉물스럽지는 아니하였다. 밤이면 어떻단 말이냐. 네 해에 그저 좀 어두우니 어떻게 행차를 하실까 여쭙는 것입지요. 미친놈, 달이 대낮 같은데 어둡다니. 네, 황송합니다. 그저 영대로 시행합지요. 헤헤. 금성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너 안에 가선 우리 더러 주안상을 좀 차려내오라고 일러라. 주안상입시오. 헤에. 고두쇠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며 그 뻐드렁니를 내어놓고 웃는다. 주안상이 나오면 상전도 물론 얼큰해지려니와 저도 한 잔 얻어 걸리게 되는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그보다도 더 좋기는 상전이 술이 취하면 마음씨가 더 좋아지는 탓도 탓이지만은 고두쇠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금성은 일라간지락하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였다. 당건 복두에 공작고리도 뻗쳐 꽂아보고 금올린 허리띠에 구슬줄을 늘어뜨려보고 당경 거울을 2번, 3번 보고 또 보았다. 밤중에 무슨 주안상이야요. 한참 만에야 놀이가 주안상을 들고 들어온다. 놀이란 금성의 몸종으로 말하자면 장가 안 든 도련님을 맡은 소임을 가졌다. 도련님은 도련님이지만 나이도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홀라운 당나라 벼슬까지 하기 때문에 도련님을 높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주안상이란 을의 밤에 차리는 게지.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냐. 금성은 오늘 저녁은 웬일인지 들이닥치는 대로 불호령이다. 그저 여쭈어 본 겁지요. 놀이는 상긋이 웃어 보인다. 쫄짝한 키에 보조개지는 뺨이 제법 어여쁘다. 여쭈어 보기는 하고 눈을 부라리는 금성의 앞에 놀이는 서슴지 않고 술상부터 놓았다. 으리으리하게 윤이 흐르는 자단소반에 은 주전자와 안주 접시가 까딱하면 미끄러지려 한다. 놀이는 술상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옥잔에 퐁퐁 소리를 내고 호박 빗술을 붓는다. 당주냐? 금성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연애 그 잽새 눈을 부라리며 따진다. 당주, 당주. 귀가 아프군요. 그럼 서방님 잡수시는 술이야 언제든지 소흥주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금성은 아주 뽐내고 한 잔을 홀짝 들이켠다. 안주는 신신치 않다는 듯이 상하 젓가락 끝으로 이 접시 저 접시를 뒤적대 보다가 해송자 얹은 전복 한 저름을 짚고 나서 연방 폭배로 놀이가 미쳐 부을 틈도 없이 마시고 또 마신다. 한 주전자에 반나마 찼던 술이 어느 틈에 없어진다. 왜 술을 요것만 내왔단 말이냐. 이번에는 한 주전자를 잔뜩 내어와 어유 또 한 주전자를 더 잡수시면 어떡하시게. 또 쇳내를 하고 그 가늘게 찢어진 눈초리를 살짝 갈아맺힌다. 내어오라면 내어오지 무슨 딴 말이냐. 금성은 눈을 지릅뜨고 죽일련 족치듯 한다. 놀이는 할 일 없이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서방님의 본버릇이 또 나왔구나 하였다. 밤이 이슥하면 중불나게 주안상을 차려내우라고 야단야단을 하고 술만 취하면 갖은 행티를 다 부리고 끝끝내 사람을 놓아 주지를 않는다. 밤새도록 주정바지를 하고 그 이튿날에는 또 마님에게 죽일련 살릴련 하며 톡톡히 꾸중을 모시는 것인 놀이에 들 당하는 고역이었다. 놀이가 내어온 2번째 주전자를 금성은 빼앗는 듯이 받아서 들어보더니 이번에는 꽤 묵직하구나 하고 입이 해벌어지려다가 말고 다시 새침하게 다물어 버린다. 붓고 마시고 붓고 마시고 2번째 주전자도 거의 다 비어가건만은 금성은 웬일인지 술 취한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놀이는 속으로 이상한 일도 있구나 싶었다. 여느 때 같으면 벌써 해가를 떨 것 아닌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그 술래 나는 입술을 비비대었다가 몸서리 나는 주정으로 남을 못살게 굴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밤에는 주정은커녕 농담 한마디 걸지 않고 아주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며 이따금 제 눈길과 마주치면 슬쩍 외면을 해버린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격으로 이왕 받을 주정이면 어서 받고 마는 것이 도리어 속이 시원할 듯하였다. 이렇게 시침을 떼고 점잔을 빼고만 있으니 나중에 무슨 벼락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송구스러웠다. 또한 주전자를 더 내어왔다. 금 행숭맹숭한 얼굴이 하얗게 시어서 철색이 지고 꼬부장한 어깨를 연방 추스른다. 아이그,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잡수십시오. 큰일 나겠네. 놀이는 보다가 못하여 이런 말을 하고 고만 술상을 치우려 하였다. 정 같으면 그럼 그럴까 하고 그 음탕한 눈을 지긋지긋하며 곧잘 말을 듣는 서방님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대바람에 욕정부터 낸다. 요년, 방정 맞은 년, 욕지거리를 하고 놀이의 손에서 주전자를 뺏어가지고 제가 손수 따라 먹기 시작한다. 금성은 속으로 오늘 밤에는 주만을 보러 가는데 옛가짓 년이 다 무엇이냐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늘 위에 별을 달아가는 그이거니 발부리에 핀 한 송이 풀꽃이야 돌아볼 나위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놀이를 아는 채로 주만을 꿈꾸기도 여러 번이었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만의 얼굴을 그리어 놀이의 얼굴과 바꾸어 보기도 하였었다. 이따위 종년의 살도 이렇게 보드랍고 미끄럽거든 하고 한숨도 한두 번 쉬지 않았었다. 벼르고 벼르던 오늘 밤에야말로 그를 찾을 것이 아니냐. 이런 때에 놀이 같은 것을 가까이 하다니 그것은 주만에 대하여 모독이요 죄송스런 일이었다. 이런 줄이야. 까맣게 알 수 없는 놀이는 상전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굳이 술 먹는 것을 말리려 들었다. 아이그, 제발 좀 고만 잡수십시오. 너무 취하시면 도 쇳내를 하고 놀이는 이번에는 잔을 치워버리려 하였다. 요년, 버릇없는 년, 더러운 년. 금성은 눈을 흡뜨고 소리소리 질렀다. 누가 내까지 더러운 년을 당장 잡아나 먹을 듯이 흘겨본다. 주만을 보러 가는데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자아내게 하는 술잔을 빼앗다니 괘씸한 년. 놀이는 대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듯하였다. 아무리 상전이기로 사람의 괄시를 이렇게 한단 말이냐. 사람을 짓주무르고 놀릴 적에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갖은 잡보짓을 다 하고 채신머리 없이 굴면서 술 그만 먹으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버릇이 없단 말이냐. 흥 더러운 년, 더럽기는 누가 더럽단 말인가. 더러운 짓을 가르치기는 도대체 누가 가르쳤단 말인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맡아놓고 당하다시피 하는 처지이지만 이때처럼 놀이가 분심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발딱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또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고 있자니까 창밖에서 고두쇠 소리가 났다. 안장을 다 지었습니다. 응, 그래. 하고 금성은 긍정긍정 뛸 듯이 기뻐하며 영창을 연다. 고두쇠는 술상을 보고 여쭙기는 황송합니다마는 소인도 목이 말끝을 얼버무리고 연방 허리를 굽실굽실한다. 놀이에게는 그렇게 팩하게 성을 내던 금성은 고두쇠를 보고는 얼굴을 편다. 그래 목이 컬컬하단 말이지. 자, 있다 이걸 먹어라 하고 제가 먹던 주전자를 내어준다. 네, 황송합니다. 놀아, 이상마저 내어줘라. 무슨 가달기 있구나. 놀이는 상을 내어주면서 생각하였다. 주한상을 하인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탑골에 있는 금 시중집에서 상서골 이손 유종의 집으로 가자면 안압지를 돌아 내려 햇님 다리를 넘어서면 남내 건넌 암산기슭엔 어리편편한 기와집이 곧 그 집이다. 집 가까이 오자 금성은 말에서 내렸다. 열흘 지난 달이 낫같이 밝지만은 처음 온 집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금성의 주종은 벌써 여러 번 담장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나 담은 2길도 넘고 게다가 회치를 번질번질하게 해놓았으니 어디 발붙일 곳도 없는 듯하였다.
몇 바퀴를 돌아보다가 금성이와 고두쇠는 서로 마주보았다. 어디 발붙일 데나 있어야지 하고 금성은 자증을 낸다. 앞만 둘러봐야 어느 한모 허술한 데가 있어야지요. 참 큰일인거립시오. 왜 어는 몇 번 심부름을 화봤다며 그래 어디 보아둔 데가 없단 말이냐. 소인이 왜 도둑놈인갑시오. 그런 허술한 데를 보아 두겠시오. 허허 얘 웃을 때냐. 무슨 수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는 가봐야지. 금성은 화를 버럭 낸다. 들어는 가보셔야겠지만 젠장 맞을 무슨 도리가 있나. 진작 소인에게 그런 분부라도 하셨다면 미리 보아나 두든지. 이댁 하인들 하고 연통이나 해놓았습지요.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고두쇠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그 사나운 눈방울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니 고개를 번쩍 들며 좋은 수가 있습니다. 서방님이 소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시면 어떨깝시오. 말하자면 무동을 서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 위에야 올라가실 수 있겠습지요. 무동을 서라. 그래 무슨 짓이라도 해보자. 금성은 술이 잔뜩 취한 판이라 채모를 돌아다 볼 나위도 없고 앞뒤를 헤아릴 힘도 없었다. 무슨 창피를 어떻게 당하더라도 불같은 욕심에 들어갈 생각뿐이다. 주종은 다시 뒷곁으로 돌아 등성이 발채에 담이 조금 낮은 데를 차단해었다. 자 올라타십시오. 하고 고두쇠는 어깨를 떡 버티고 주저앉는다. 금성은 허전허전하는 발을 올려놓았다. 자 소인의 어깨를 단단히 디딥시오. 자 일어섭니다. 금성은 지척지척 떨면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어규하고 다시 주저앉는다. 자 두 손으로 소인의 대강이를 꼭 붙드시고 계시다가 소인이 일어서거든 서방님이 일어서셔야 됩니다. 금성은 고두쇠가 시키는 대로 금 옥덜비에 몸을 붙이고 고두쇠의 머리를 틀어안았다. 고두쇠는 일어섰다. 자 이젠 소인의 대강이를 놓으시고 일어서셔서 단머리를 더위 잡아 보십시오. 금성은 일어서려 하였다. 오그렸던 무릎이 덜덜 떨리다가 한 발이 비뚝하며 어깨 밑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고두쇠의 이마를 얼싸안고 가까스로 다시 목에 걸터 앉았다. 고두쇠의 목 힘이 세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종은 엎치락 뒤치락 제주를 넘을 뻔하였다. 그래도 금성은 벌써 혼이 반이 나떠서 진담이 쏟아지고 사시나무 떨듯한다. 한동안 숨을 돌린 뒤에야 젖먹던 힘을 다 들여 겨우 단머리에 손을 얹게 되었다. 잠 우물 속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배를 땀에다가 척 걸쳐 보십시오 하면서 고두쇠는 제 주인의 발을 더 받쳐준다. 금성은 간신간신히 한 다리를 끌어올려 담을 타고 앉아서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모두 꾸려 쉰다. 자, 어댑시오. 아래로 내려 뛰실 수 있습니까? 금성은 담 안을 굽어보더니 예, 큰일 났다. 큰일. 이 발밑이 바로 연못이로구나. 예, 연못. 그러면 석가산을 쌓아 놓은데 말입시오. 그래. 그러면 일은 바로 되었는뎁시오. 거기가 바로 구슬 아가씨 거처하시는 별땅인뎁시오. 응, 그래. 금성은 식은벌떡 숨도 옳게 쉬지 못하면서도 새기운이 부쩍 나는 듯하였다. 바로 내려 뛰실 수가 없으시면 두 손으로 단머리를 움켜잡으시고 두 다리를 담 안으로 쳐들어 보십시오. 금성은 담 밖에 놓인 한 다리를 끌어올려 담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말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고두쇠를 내려다보며 예, 암만 해도 안 되겠으니 내가 좀 올라와야겠다. 예, 소인도 올라오란 말씀입지요. 어떻게 올라를 가나? 고두쇠는 올라갈 곳을 찾는 듯이 이리저리 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문득 난데없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적이야. 아사다른 파일날 밤의 집 걱정. 아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온밤을 거의 다 세우고 새벽녘에야 보달픈 졸음에 잠깐 눈을 붙인 둥 만둥 깜짝 놀란 듯이 몸이 소스라치자 쏜살같이 탑쌓는 일터로 올라갔다. 어젯밤을 꼬박이 새우다시피 하였건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거뿐하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뿐하다. 잠 못 잔 이튿날에 항용 있는 무겁고
흐릿터분한 기운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쨍쨍하게 맑은지 튀기면 터질 듯하다. 그는 제 핏줄 가운데 제 것 아닌 무서운 힘이 용솟음함을 느끼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어마어마한 신흥이 저를 찾아온 줄 그의 넋은 벌써 깨달은 것이다. 이 흥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었던고 기다리었던고. 이흥이란 한없이 곱고 한없이 사납고 철석같이 미쁘다가 바람같이 변한다. 너르자면 옥누리에 차고 잘 자면 겨자알도 오히려 크다. 활달할 적엔 양양한 바다에 봄바람이 넘놀고 까다롭자면 시기하는 지어미도 물러앉을 지경이다. 그러고 가진 조화를 다 가진 듯 고대 여기 있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분명히 소나귀에 들었거니 하다가 돌아서면 간 곳을 찾을 길 없다. 어느 때는 푸드득 나는 새 날개에서 그대로 뚝 떨어져서 품속으로 기어들고 어느 때엔 발부리에 밟히는 조약돌에서도 불쑥 그 안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견우와 정을 들고 얼마를 신고를 하고 생각을 하여도 날이 마치도록 그림자도 얼씬 않을 때도 있고 생각이 나면 심술궂게도 아닌 밤중에나 셀력해야 언뜻 얼굴을 비치기도 한다. 바윗덩리에나 지질린 것 같은 답답하고 캄캄한 머리 가운데 의젓이 한 가닥 광명이 어릿거린다. 그 신락 같은 빗줄이 차차 굵어지다가 떼구름을 쫓고 쑥 햇발이 붉어지듯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면 어느 모를 어떻게 갈기고 어디를 어떻게 쪼아야 될 것도 따라서 환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이 신흥이 그리 길지 않았다. 번개처럼 번쩍하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길어도 한두 시간을 지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식전 꼭두부터 찾아온 것도 전보다 다를 뿐인가. 그 빛깔도 유난히 부시고 흐름도 잇달고 연달아 그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 빗물결도 여느 때 모양으로 한결같고 조용하지를 않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급하다. 영롱한 무지개가 곤두서고 달과 별들이 조각조각 부서져서 수없는 금점은점이 소용돌이를 친다. 넘놀고 뛰놀고 곤두박질을 치고 줄다름질을 친다. 이 급류에 따라 아사달의 팔은 무섭게 빠르게 놀려졌다. 이 줄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 들여 번개같이 마치와 정을 놀리었건만 굽이치는 급류를 따라가기에 허덕허덕하였다. 그는 아침도 잊었다. 점심도 잊었다. 저녁도 잊었다. 밤이 되었다. 날이 새었다. 그의 줄기찬 정질과 마취질은 쉴 줄을 몰랐다. 쉬려야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번 그를 휘어잡은 흥은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황홀의 경계에 그는 온전히 들어서고 만 것이다. 돌결은 그의 손 아래에서 나뭇결보담 더 연하게 더 하잘것없이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밀려졌다. 영락없이 꼭꼭 제 자국에 들어가 맞는 쇠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귀엔 이 세상에 무슨 풍류보담 무슨 곡조보담 더 아름답고 더 신이 났다. 제 손이 거칠 때마다 드러나는 일머리는 이 세상에 무슨 보배보담도 더 소중하고 더 살가웠다. 그는 목마른 줄도 몰랐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죽고 사는 것조차 그는 몰랐으리라. 그는 이 흥겨운 한 시각이 아까웠다. 한 찰나가 아까웠다. 이따금 그의 팔에 힘이 아니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아까보단 몇 갑절 더 되는 힘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 둘째 층의 색임질과 다듬질은 대바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셋째 층을 지을 바위도 몇 번 겨누질에 어렵지 않게 매만질 수 있었다. 돌다루는 울림은 장가락 붉은 가락을 섞어가며 마치 급한 소나기 모양으로 온 절 안을 뒤덮었다. 아사달의 일은 인제 낮도 없고 밤도 없었다. 점심 대중 공양을 마치고 아상 노장이 들어가자 불국사 중들은 한자리에 모인 김에 공론이 분분하다. 벌써 며칠째 밤이고 낮이고 끊이지 않고 귀 아프게 들려오는 돌 다루는 소리에 그들은 진저리를 내었다. 벌써 며칠째나 되었을까? 이틀은 더 될걸. 이틀이 뭐요? 아마 5, 6일은 되지. 벌써 그렇게 되었을까? 아무렴. 그렇게 되고 말고 나무아미타불
561을 먹도 않고 자도 않고 원 그렇게들 정신이 없단 말이오. 듣다가 못한 듯이 떠는 턱이 중론을 가로맡아 시비를 가릴 듯이 나선다. 가만히 있거라. 오늘이 4월 열하루 8일 이튿날이니 곧 가을햇날 식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깐 꼭 오늘이 사흘째 잡아두는군. 떠는 턱은 고챙이 같은 손가락을 도박도박 곱아가며 다지고 나서 휘 한번 좌중을 훑어본다. 내 정신이 이렇게 좋은데 어느 위가 감히 딴소리를 할까 보냐 하는 눈치다. 장실 말씀이 옳소. 다져보니 과연 오늘이 꼭 사흘 되는 날인가 보오. 원주가 이번에는 고분고분히 찬성을 해버린다. 단 사흘이라도 어려운 노릇이야. 어렵다뿐이오. 단 하루라도 어려운 노릇인데 사흘씩 굶다니 어렵고 말고. 그야 우리 세종께서야 7년 고행도 하셨지만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일개 석수를 어찌 우리 세종께 된단 말이오. 말과 말이 죽거니 받거니 벌써 중군한 방이다. 원의를 해도 주책머리가 없지그려. 안 하려 들면 이틀 사흘 송긋 가딱하지 않고 하려 들면 며칠씩 굶고 야단이니 빨갱이도 마침내 말참견을 한다. 말씨가 우락부락한 것을 보면 아직도 아사달에 대한 비움이 그대로 남은 듯 그것도 소위 명공의 유세랄지 하고 누가 빈정거린다. 8일 잘 못쐴 분풀리는 뜻밖의 거둥으로 말미암아 풀어졌을 법도 하지만은 그래도 떠들어온 부여놈 따위가 아니 꼽다는 감정이 어디선지 움직이고 더구나 자기네가 신벗고 따르려야 다를 수 없는 그 뛰어난 재주를 까닭 없이 시세였던 것이다. 그야 그렇게 말할 것 있소. 일이야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할수록 좋은 것 아니오. 이번에는 원주가 전날과는 아주 딴판으로 아사달의 역성을 든다. 산뜻속이 빠른 그는 거둥으로 생길 만큼 생겼고 또 왕이 한번 길을 터주신 후로 대갓집 불공도 푸득푸득 들어오기 시작한다. 첫째로 이손 유종 대가들 발언에 3일 불공이 들지 않았느냐. 더구나 불시에 거둥을 하시게 된 것이 전하는 말과 같이 다보탑 구경하시는 데 계셨다면 그것을 쌓은 석수를 미워할 까닭은 도무지 없었다. 하루바피 석가탄마저 이루어지면 무슨 수가 또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아느냐. 침식을 잊으니 그것이 딱한 노릇이야. 하고 그 눈방울이 겉도는 눈에 제법 걱정하는 빛까지 보이었다. 한절의 살림을 맡은 주장 중이 이렇게 육성을 드러놓으니 입 놀리던 중은 멀쑥해지곤 안데없는 동정들이 쏟아진다. 공양을 안 드니 정말 큰일이군. 병이나 나면 어떡하나. 글쎄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억지로라도 좀 들게 못할까? 기어이 좀 권해보시지요. 글쎄 나도 두어 번 권해보았지만 워낙 열이 난 사람이라 말이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니 허허. 귀찮고 성가신 일은 웃음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원주의 버릇이다. 그런 신통력을 가진 분이니 사흘쯤 굶는 것이야 관계치 않겠지만 아무리 법력이 놀라워도 너무 곡기를 끊어가지고는 염려야. 그러나 어쩔 수가 있소. 대공을 방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마 오늘쯤이야 일을 그치겠지. 만 이틀에 해놓은 일머리를 보면 엄청나더군. 엄청나. 그야 이 세상에서 다시 얻기 어려운 명공이라는 밖에 그 탑을 모시라고 부처님이 일부러 내신 사람이지 먼 놀라운 재주거든. 가장 동정을 하는 척도 하고 추어도 올리면서도 속살로 아사달의 신상을 염려하는 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수로 어떻게 하든지 미음 한 모금이라도 결단코 마셔보자는 씨알머리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 불전에 공양 들이듯 하루 새끼만 갖다 놓았다가 치워버렸다가 하면 고만이었다. 아사달의 머릿속을 꿰뚫고 손살같이 닿는 흐름은 갈수록 혼란해지고 갈수록 급격해진다. 처음에도 물꽃 송이송이마다 별처럼 빛을 발하여 마치 별로 엉기인 은하수가 굽이치는 듯 눈부시지 않음이 아니요 영롱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 광채는 밝고도 부드러웠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 물결이 그대로 기름인 양 물보라를 날리는 대로 뻘뻘 불길을 일으키어 물꽃인지 불꽃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빠르기는 물결이라는 이보다 차라리 바람결 같다.
어지럽게 춤추는 곡구름을 휙 몰아가는 회오리 바람도 이러할 듯. 아사달의 손길도 바람결 갇힌 알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터지는 줄불보단 못하지 않게 그의 눈앞에서도 쇠와 돌이 단판 씨름을 하는 불꽃이 번쩍번쩍 흩어졌다. 이 휘날리는 불꽃 사이에 모래알 만한 작은 아내의 모양이 튕기는 듯 번득이다가 쓰러지기도 하였다. 그리운 아내와 어설픈 흥이 두 손길을 마주잡고 그를 찾는 수가 이전에도 흔히 있었다. 그리운 생각이 쌓이고 쌓여 손바람이 절로 타는 흥을 빚어내고 자아내기도 기실 여러 번이었었다. 아쉬운 마음이 도저하고 간절할수록 그에게 접하는 흥도 놀랍고 엄청난 때가 많았었다. 우축축한 풋사랑과 거룩한 솔도파 탑 가한데 뒤범벅이 되는 것은 발을 구를 일인지 모르리라. 기가 막힐 노릇인지 모르리라. 그러나 사랑에서 흥이 오고 흥이 어리어 세상에도 진기한 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이하랴. 부처님도 웃으시면 눈을 감으실지 모르리라. 이번만 해도 외로운 나그네의 몸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되고 지나친 그리움과 걱정에 몸이 달고 애를 태운 나머지에 이런 신흥이 그의 덜미를 짚은지 모르리라. 흥은 인제 이글이글한 불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디굴디굴 구른다. 그는 불채찌개 휘갈기는 사람 모양으로 죽을 판살판 정과 마취를 휘둘렀다. 몇 날이 되었는지 몇 밤이 되었는지 그는 모른다. 흥이 끊어진 때나 그에게 낮도 있고 밤도 있었지만 흥 이 꼬리를 맞물고 잇따라 일어날 때에야 기실 그 흥이 계속되는 동안이 그에게는 도무지 한순간인지 모른다. 머리에는 아직도 꽃불이 제주를 넘고 뒹구는데 몸의 힘은 마음의 힘에 차차 휘감겨 들어가는 듯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용을 쓰면 쓸수록 팔의 맥은 자꾸만 풀려진다. 저기 불덩어리가 구울지 않느냐. 저 불을 조다가야 한다. 세상 없어도 따라가야 한다. 애가 마르도록 외치면 외칠수록 정과 마치는 제자리에 가서 놓이지 않는다. 웬일일까? 그전에도 흥의 불길이 껌벅껌벅 거지려 할 때에도 손길은 신이한 어기야 조다가서 아주 꺼져버린 뒤라도 그 남은 운으로 얼마쯤은 끌어갔었거든. 이번에는 불줄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도 팔을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으니 웬일일까? 될 말인가? 될 말인가? 차차차차 가물어져가는 제 몸의 힘을 소리소리 불러일으키려 하였건만 기를 쓰면 쓸수록 팔은 허둥지둥 꿈지럭거릴 뿐이다. 이것 큰일 났구나. 아사달은 저도 제 힘의 절망을 느끼면서도 마취와 정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분명히 될 때 되고 7대 첫 것만 빗맞고 허청을 쳐서 귀에 익은 제 자국에 들어가 떨어지는 쾌음이 여간에서는 일어나지를 않는다. 아사달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버르적거리며 이번이란 이번에야말로 제 자국을 때리리라 하고 마취를 번쩍 들어 보기 좋게 한번 휘갈겼다. 앞불싸 할 겨를도 없이 마취는 허공을 치고 그의 몸은 이상한 힘으로 휙 앞으로 잡아 아가채는 듯하였다. 그 찰나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눈보라처럼 설레던 불길이 한꺼번에 확 하고 타올라서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더니 이내 아뜩하게 꺼져버린다. 까무러친 아사달의 머리 위에 지나치는 달빛이 조명하게 흐른다. 욕망과 예수로 그리고 비극적 운명이 짙게 깔린 이 무용탑의 이야기는 다음 낭독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